2011년 10월 9일 필기 기출문제 제과기능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온다. 기름기나 노른자에 있는 지방 성분이 흰자가 머랭을 올릴 때 흰자의 거품 기포 생성 능력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2번 다음 중 쿠키의 과도한 퍼짐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유지 함량이 적을수록 쿠키의 퍼짐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죽의 대기가 너무 묽을 때나 설탕 사용량이 많을 때, 굽는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쿠키는 과도하게 퍼짐됩니다. 3번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설탕물법, 건조 재료를 혼합한 후 설탕 전체를 넣어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설탕 2분의 1에 물을 더해 녹인 후 남은 물을 혼합을 하고 건조 재료와 계란을 넣어서 만드는 제법입니다. 설탕물법은 고온 속결 생품이 생산하고요. 계량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 용이하게 됩니다. 4번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코코아와 카카오 버터로 나누어져 있다. 초콜릿 56%를 사용할 때 코코아의 양은 얼마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초콜릿에 함유되어 있는 코코아는 8분의 5가 함유되어 있고요. 카카오 버터는 8분의 3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8로 나누고 그 값에 5를 곱하면 코코아 파우더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5번 반죽 온도 조절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반죽 결과 온도, 원재료 온도, 작업장 온도, 사용되는 물 온도, 작업장 상태, 습도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업장 상대 습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6번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오븐에서 열 전도 효율이 낮은 설탕, 계란, 유지 등이 많이 들어간 고율배합 반죽을 균일하게 익히기도 하고요. 제품 바닥 옆면에 두꺼운 껍질을 형성을 방지를 합니다. 조직의 맛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7번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유화제는 반죽 물리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빵의 노화 억제, 그 다음에 크림의 유화 분산 향상을 높이기도 하고 강한 친수성으로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게 만듭니다. 8번 케이크 제품의 굽기 후 제품 부피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틀의 바닥에 공기나 물이 들어갔다 라고 써져 있는데, 반죽의 비중이 높을수록 딱딱해지고 부피가 낮아집니다. 굽기의 온도가 높으면 오븐 스프링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팬닝 후 오래 방치하면 반죽들이 가라앉아 부피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도넛 글레이즈가 끈적이는 원인과 대응 방안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써져 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유지 성분과 수분의 유화 평성의 불안정, 원재료 중 유화제의 함량을 높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도넛 글레이즈는 유화제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튀김 기름의 조건 중 발연점이 높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발연점이 제일 높은 면실류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정답은 1번입니다. 디핑 포크는 초콜릿을 만들 때 사용하며 작은 크기를 코팅할 때 사용을 합니다.
12번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거품형 반죽으로 반죽 비중을 0.4에서 0.05로 맞추게 됩니다. 0.5. 0.75에서 0.85는 반죽형 케이크의 비중이 되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케이크 반죽이 30L 용량의 그릇 10개에 가득 차 있다. 이것으로 분할 반죽 300g짜리 600개를 만들었다. 이 반죽의 비중은? 정답은 3번입니다. 600 곱하기 300 나누기 30L 곱하기 10개는 0.6이 나오게 되고요. 정답은 6번입니다. 14번 퍼프 페이스트리 휴지가 종료가 되었을 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답은 1번입니다. 휴지의 목적은 반죽을 밀어 퍼는 과정에서 생긴 글루텐의 긴장을 완화시켜 반죽이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지와 반죽이 고르게 층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완료 확인 방법으로는 휴지가 충분히 완료되면 반죽의 탄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반죽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고 누른 자국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휴지가 잘 된 상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제과제빵 재료로 사용되는 쇼트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쇼트닝은 버터보다 융점이 더 높습니다. 쇼트닝의 융점으로는 28도고요. 버터의 융점은 21도가 됩니다. 16번 다음 중 발효 시간을 연장시켜야 되는 경우는? 정답은 2번입니다. 제빵에서는 발효 온도는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효소의 활동이 둔화되어 발효 속도가 느려지므로 원하는 상태까지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발효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글루텐은 90도부터 굽기 시작하여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라고 써져 있는데 글루텐이 굽기 시작하는 온도는 74도입니다. 18번 어느 제과점의 이번 달 생산 예상 총액이 1,000만원인 경우 목표 노동 생산성은 5,000원. 생산 가동 일수가 20일, 1일, 작업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소요 인원은? 정답은 4번입니다. 한 달 생산 예상 총액이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당 시급이 5,000원. 그 다음에 인당 생산 시간이 10시간. 가동 일수가 20일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10시간 일하고 20일 일했으니 5,000 곱하기 10 곱하기 20은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예상 총액이 1,000만원이고 1인당 100만원을 버니 최대 소요 인원은 10명이 됩니다. 19번 냉각으로 인한 빵 속의 수분 함량으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갓 구워낸 빵의 수분 함량은 껍질의 12%, 빵 속에 45%를 유지하는데 이를 식혀 껍질의 27%, 빵 속의 38%로 낮추는 것을 냉각이라고 합니다. 20번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실의 습도를 가장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은? 정답은 2번 햄버거 빵입니다. 2차 발효실의 습도로는 호밀빵 35%고 햄버거 빵은 90%,
밸런스 빵은 75%, 빵도넛은 75에서 80%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21번.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환원제의 종류로는 글루타티온과 시스테닌이 있고요. 4번 보기는 오오두 칼슘이라서 환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80% 스펀지에서 전체 밀가루 2000g, 전체 가수율이 63%인 경우 스펀지 55%의 물을 사용을 했다면 본반죽에 사용할 물량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2000 곱하기 0.19로 하면은 380g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23번. 어린 반주가 덜 된 반죽으로 제조를 할 경우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정답은 1번입니다. 발효가 덜 됐으니 당연히 발효 시간을 늘려야겠죠. 다음 24번. 다음 중 식빵에서 설탕이 과다 사용할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한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설탕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갈 경우 발효가 느려지므로 이스트 양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25번. 둥글리기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둥글리기의 목적으로는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을 정돈하고 반죽의 기공을 고르게 유지하기도 하고요.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